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1일이고요. 8주 3일 정도 됐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사람 얼굴로 있어서 영상을 켰어요. 사람 얼굴로 있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오늘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켰고, 저는 차병원을 13일에 갔다 왔거든요. 13일에 가서 지금 월요일마다 진료를 보고 있는데 13일에 가서 진료를 받고 선생님께서 이제 2주 뒤에 오라고 하셨는데 2주 뒤가 27일인 임시공휴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너무 사람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전주 금요일에 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침 7시 반에 예약을 잡아놨어요. 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아침 7시 반에 가서 진료를 보는 거라 초음파를 그 전에 찍기는 해야 되니까 7시쯤 가서 초음파를 보려고 해요. 아마 왠지 27일도 그렇겠지만 설 연휴 전이라서 되게 사람들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일찍 가볼 예정이고 24일에 가서 이제 아이가 잘 자라고 있다라고 진단을 받으면 드디어 난임병원 졸업입니다. 드디어 일반 산부인과로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저에게 주어지는 거죠. 처음에 임신을 했을 때는 그냥 주변에서 어떤 교수님이 진짜 좋다더라. 근데 그 교수님이 이 병원으로 가셨다라고 해서 그 병원으로 갔는데 이제는 시험관을 하잖아요. 그래서 난임병원을 가니까 이게 일반 산부인과를 언제 넘어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아직 저는 그 초음파 산모 수첩처럼 그 마미톡을 쓰기는 하는데 제가 깔아만 놨고 거기 옆에 제 초음파를 등록을 하거나 이런 건 한 번도 없었어요. 산모 수첩을 아예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산모 수첩도 언제 주시지? 잘 모르겠네. 아마 이번에 졸업할 때 주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말이 단어가 되게 애매한데 그냥 보편적인 커리큘럼대로면 2주를 확인하고 임신이다 이러고 이제 대조선이 좀 더 진해졌을 때 초음파를 보러 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갔을 때 좀 이런 것 같아요 라고 피검을 하고, 그래서 그런 뭔가 단계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 보니까 이렇게 일반 산부인과로 분만 산부인과로 전원을 하는 게 굉장히 막 벅차오른다고 해야 되나? 조금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여전히 고민과 걱정이 되게 많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출산 방법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어요. 물론 그 결정은 아이에게 선택 권한이 있는 거고 재방을 할지 자연분만을 할지 그거는 제가 아닌 아이가 선택을 해주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또 제 몸이 어떻게 변화했냐에 따라서 자연분만이 좀 힘든 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연분만이 잘 되는 몸일 수도 있고 또는 아이가 여가라든지 아이가 목에 탯줄을 감고 있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좀 일찍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저런 상황에 따라서 출산 방법이 달라지는 거라서 만약에 제왕을 해야겠다 또는 자연분만 해야겠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거 잘하시는 교수님 누구지? 하고 검색도 해보고 수소문도 해보고 그래서 옮겨갈 텐데 이게 그게 아닌지라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지. 근데 제가 약간 귀차니즘이 좀 심하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검색을 하고 이러는 것들을 좋아는 하는데 막상 그러니까
저에 관련된 일은 이렇게 뭐 남이 뭔가 해달라거나 남과 어디 가서 시간을 보내야 된다거나 이럴 때는 검색하는 게 전혀 귀찮지가 않은데 나에 관련된 것들은 이게 뭔가 자꾸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인지 그냥 또 구간이 명반인 것도 있고 기존에 첫 임신했을 때 다녔던 병원으로 가려고 해요. 그 병원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일단 집에서 차로 20분이면 가고요. 막히지 않을 때. 그리고 제가 거기서 그 소파수를 했는데 그런 전산 처리라든지 뭐 시스템 설명이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처리나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어요. 빠르고. 그리고 그 로비에 계시는 선생님께서 너무 친절하셔서 그때 갈 때마다 위로를 받았었거든요. 이제 왜 산부인과를 보통 이때 오세요라고 하기 전에 갈 때는 불안함이 있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들을 항상 잘 캐치해 주시고 이제 잘 안내를 해주시고 그러셨어서 그거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어서 거기로 갈 것 같고, 그리고 집 가까이에, 거기보다 조금 더 가까이에 있는 곳은 사실상 제가 결혼 전에 이제 일반 산부인과 진료를 거기서 봤었는데 제가 다니던 저의 담당 교수님은 이미 거기서 퇴사를 하셨고, 그리고 거기는 소아과랑 같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 대기를 같이 해요. 같은 공간에서. 그리고 인원이 정말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번 내가 예약을 하고 가도 거의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난임병원처럼 웨이팅 대기 시간이 1시간이 넘게 걸려요. 제가 예약을 하고 가도. 그리고 더 공간이 작고 그러다 보니까 좀 숨 쉬는 거나 이런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굳이 거기로 가지 않고 조금 더 나가서 원래 가던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거기도 추천을 받아서 갔던 곳이었는데 그 교수님 되게 좋으셨는데 제가 진료 한 3번밖에 못 보고 인사드렸었거든요. 그만두시게 되셔서. 그래서 아직 어떤 교수님으로 할지는 정하지 못했어요. 근데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금요일날 이제 졸업을 하면 전원을 할 거고,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제 영상을 찍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양수 검사를 해야 하잖아요. 모자이시즘 배아를 이식해서 양수 검사를 해야 돼서 함춘에 가서 예약을 해야 되고 16주부터 할 수 있어서 13주 차에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전화해서 예약을 할 예정이고, 양수검사에 대한 무서움이 되게 컸어요. 근데 이제 어차피 해야 하고 안 할 수 없고 꼭 해야 한다고 하셔서 그냥 할 예정이고, 뭐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마 성별을 남들보다는 조금 늦게 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 난임병원 교수님께서 니프티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교수님마다 성향이 다르시겠지만 양수 검사를 할 거기 때문에 니프티는 할 필요가 없기도 하고, 니프티는 사실 여기 제 피를 뽑아서 거기서 이제 태아에 있는 각질이나 이런 것들이 제 몸으로 흘러 들어와서 있는 것들을 골라서 채취해서 거기서 테스트를 하는 거라서 정확도가 좀 많이 떨어진다고 하셨어요. 물론 97%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고 100%의 97%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매우 높은 검사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냥 조금 성별을 빨리 알 수 없어서 아쉽다와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지 정도, 돈 아끼게 돼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법이 바뀌어서 8주 0일차부터 애기 니프티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성별을 알 수 있잖아요. 진짜 너무 부러워요, 하시는 분들.
너무 궁금합니다. 누굴까?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어쨌든 그래서 양수검사를 할 거라서 그래서 전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업데이트 할 만한 내용이 저는 제 태몽을 제 친구가 꿔줬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어머님을 만나 뵀는데 어머님이 제 태몽을 꾸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누구 이름을 어떤 동물을 보고 이름을 불러서 그 동물이 어머님 품에 와서 안겼대요. 근데 그 동물이 무엇인지 저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부정 달 수 있다고 안 알려주셔가지고 나중에 한번 솔깃 이렇게 여쭤볼 예정이에요. 금요일에 또 뵙거든요. 금요일에 여쭤보려고요. 사실 뭐 남자 여자 성별 중요하진 않은데 그냥 뭔가 마음의 준비랄까? 내가 어떤 아이를 맞이할지 모르지만 근데 저는 아들맘 같아요. 얼마 전에 친구 만났는데 친구가 저한테 확신의 아들 엄마 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체력을 구비해 놓겠습니다. 사실 저는 인밍아웃도 하고 뭐 이렇게 유튜브도 찍고 있고 이것저것 콘텐츠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무서워요. 제가 아이와 인사를 했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근데 인사를 했던 시기가 다 이제 심장도 잘 뛰고 막 이런 심장 소리도 듣고 뭐 또는 뭐 아기집도 보고 막 이런 후에 정말 아무 이상이 없다가 아무런 전조 증상이 없다가 그냥 갑자기 뚝 이렇게 돼서 인사를 했던 경우가 너무 많아서 뭐 너무 많다는 말이 맞지가 않죠. 어쨌든 2번이 있어서 지금도 아이가 잘 지내고 있음에도 그런 고민이나 걱정이나 그러니까 뭔가 왠지 모를 불안이 이렇게 기저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월요일날 병원 갔을 때 교수님께서 제가 잘 있나요? 애기 크기는 어떻죠? 정상 주수인가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왜냐면 제가 7주 2일에 보러 갔는데 저번에 6주 2일일 때 하루가 늦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늦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어가지고 딱 그 정상 그거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상적으로 아이가 컸었고 그래도 이제 크기는 모르니까 선생님께 한 번 더 여쭤보고 이제 확인을 받고 싶었던 거죠. 아이가 잘 컸다라는 그런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 사살을 받고 싶었는데 제가 계속 이제 불안하니까 아기 크기는 몇 cm냐 뭐 아기 집은 잘 주스 맞게 크고 있냐 막 이렇게 여쭤보니까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애기는 너무 잘 크고 있다. 우리의 가장 큰 걱정은 복치 씨가 걱정하는 게 제일 걱정이다. 왜 아이는 잘 크고 있는데 아이를 믿지 못하고 계속 걱정을 하냐고 해주셨어요. 저는 그 말이 엄청 큰 위로가 됐어요.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애긴 너무 잘 자라고 있잖아.
마음 편히 가져.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말 같았어요. 다 잘 될 거야. 막 이런 말들 정말 많이 듣잖아요. 특히 저는 진짜 많이 듣거든요. 왜냐면 이제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 보니까 이번엔 정말 잘 될 거야. 막 너무 축하해. 이런 말들 정말 많이 들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제 그 교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큰 걱정은 산모님의 걱정이다. 복치 씨의 걱정이다. 복치 씨가 걱정하는 게 가장 큰 걱정이다. 산모의 스트레스가 가장 안 좋은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너무 위안이 되고 그 교수님 특유의 화법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이 빵 터지면서 진짜 그 교수님답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근데 그때 딱 그 초음파를 봤을 때 아이가 진짜 요만했는데 이렇게 커져 있어서 마음을 확 놨거든요. 다행이다. 주스대로 컸다.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안심하자마자 교수님도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뭐 마음을 놓게 됐죠. 근데 그러고 나서 좀 복통이 있었어서 그 복통 때문에 뭐 병원을 한 번 더 갔다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젤리곰을 우연하게 보게 됐고 그래서 아 정말 내가 하는 걱정이 가장 큰 걱정이고 애기는 잘 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고맙고 그랬어요.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데도 걱정하고 있지만 근데 저는 모자이시즘 배아는 양수검사를 해야 한다라는 거 알았으면 아마 양수 그 친구를 이식하진 않았을 거예요. 양수검사에 대한 그런 우려와 그런 걱정들에 대해 또다시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필요하다면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하기로 했으니 산 넘어 산이겠지만 조금 마음을 놓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초음파 앨범도 드디어 어제 구매했어요. 제가 초음파 앨범을 구매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말은 못했지만 그 초음파 앨범에 그 아이 태명을 적잖아요. 근데 만약에 또 나에게 뭔가 마음 아픈 일이 발생한다면 그거를 쓰지 못하는 상황이 올까봐 그런 걱정 때문에 구매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너는 왜 그거를 이런 걸 구매를 안 하고 왜 이렇게 꾸미는 걸 안 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제가 아니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나는 무서워서 못하겠어 라고 말을 하는 게 너무 죄송하고 뭔가 내 자녀가 그런 무서움과 걱정을 아직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뭔가 말하기가 좀 무서웠는데 어쨌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초음파 앨범도 구매를 했어요. 초음파 앨범도 구매를 했고 앞으로 저에게 좋은 일들만 있기를 저도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시련이 올지 모르고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만 언제나처럼 잘 헤쳐나갈 거고 방법은 또 있을 거고 그럴 거니까요. 벌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애써 겁먹지 말고 한 걸음씩 조금 더 나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가장
큰 상처를 가지고 있고 내가 가는 길이 가장 힘들고 나에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할까? 라든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아요, 사실. 왜냐면 그러니까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왜 자꾸 반복되지? 라든지 이런 생각은 하지만 왜 나는 이렇게까지 힘들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나만 이렇게 괴롭고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아요. 내가 제일 힘들고. 왜냐하면 나는 더 힘든 일을 겪지 않았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것 뿐이잖아요. 저는 시험관을 하면서 이제 내가 아는 변수는 끝났다. 더 이상의 변수는 없다. 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항상 변수가 발생했거든요. 그럼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힘든 길들이 더 많을 텐데 나는 여기까지의 힘듦만 알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아이를 갖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물론 저보다 좀 덜 힘들게 조금만 더 순탄하게 아이들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저보다 더 많은 에피소드로 마음을 졸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제 아픔이 가장 큰 아픔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있으니 그 인생에서 가장 큰 아픔들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저보다 더 큰 또는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잖아요. 고통은 상대적이라고 해요. 내 고통보다 누군가의 고통이 더 클 수 있고 내 고통보다 누군가의 고통이 더 작을 수 있지만 내 고통은 나만 겪는 거니까 내 고통이 저 사람의 고통보다 상대적으로 적다고 해서 내 고통이 덜 힘든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고통의 기회를 그냥 정말 힘들겠지만 조금씩 묵묵히 걷다 보면 언젠가 그 끝엔 반드시 빛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잘 될 거야. 우리는 잘 될 거야. 넌 이번엔 무조건 잘 될 거야. 아무 이상 없을 거야. 이런 말들은 약간 무책임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좀 네가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넌 딱 거기까지만 겪어봤으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또한 제가 막 그런 아픔들을 겪고 있을 때 다 잘 될 거다, 더 좋은 아기가 올 거다 이런 말들이 너무 감사하고 좋지만 와닿진 않았어요. 그래? 과연 올 수 있을까? 정말 오는 게 맞아? 근데 저희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반드시 얘기는 갖게 된대요. 산모가 포기하지 않는 한. 맞는 것 같아요. 수없이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순간들이 와요. 물론 포기한다고 해서 그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반드시 원하는 결과는 찾아올 거예요. 우리 모두가 겪는 고통의 크기도 다르고 겪고 있는 상황도 다르지만 반드시 그 끝에는 진짜 원하는 길이 펼쳐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 말을 뭔가 하고 싶어서 구구절절 또는 약간 뺑뺑 돌면서 두서없이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런 생각을 했고 그냥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너무 힘드시고 괴로우시겠지만 그 끝에는 정말로 진짜로 꼭 빛이 있을 거예요. 어떠한 형태로든 그 빛이 찾아올 거예요.